자, 오늘은 그 생물학의 이제 킬러 파트, 가장 중요한 킬러 파트인 사람의 유전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번에 보시면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다라고 해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전 연구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한 세대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세대라고 표현하면 어떤 자손이 태어나서 그 자손이 다시 생식을 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제 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한 세대가 매우 길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연구한다고 쳤을 때 몇 세대에 걸쳐서 어떤 유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세대가 매우 길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손의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전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통계학이어서 이제 통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함부로 뭘 할 수 없냐면 이제 함부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임의 교배가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지정을 해서 뭐 결혼을 해서 어떤 형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뭐 앞에서 언급됐던 콩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비해서 형질이 뭐 하냐면 형질이 매우 복잡하고 그 형질에 관한 유전자의 수가 뭐 하냐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연구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떤 형질이 발현됐을 때 그게 이제 유전의 요소에 의해서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이제 형질이 발현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합쳤을 때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게 이제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어쨌든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유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 세대가 매우 길고 자손의 수가 뭐하기 때문에 자손의 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유전 연구를 하려고 하면 뭘 보는 게 맞냐 하면 가계도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보면은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 이제 지금 총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대부분 다 초점이 맞춰 있냐 하면 가계도를 이용해서 이제 유전 연구하는 방법이 다 이제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여기 이제 가계도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가계도의 기호나 뭐 예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는 뭘 배우냐 이거예요. 사람의 유전 연구하는 거에서 가계도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가계도를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어떤 특정 형질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뭐 하는 거냐면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게 만약에 기억이 나면 이 가계도의 요 부분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부모의 어떤 표현형이 초록색으로 나왔을 때 거기서 태어난 자손의 표현형이 뭘로 돼 있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부모한테 뭐 한 게 나온 거다? 그치? 부모한테 없던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한테 없던 것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뭐가 된다? 표현형 왔을 때 그게 이제 열성이다. 앞에서 한번 이제 배워봤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계도를 보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 그게 이제 우성으로 유전이 되는지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찾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런 열성이라고 결정되는 이런 형질이 있는데 그 형질이라는 게 상염색체상에 있냐 성염색체상에 있냐 이제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통 문제를 푸시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기류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정. 그쵸? 그래서 가정을 해봐서 그 가정의 조건이 맞으면 그건 이제 성염색체에서 유전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아니면 이제 상염색체에서 유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일종의 귀류법을 써서 뭐 하는 거냐면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기도 이제 가계도를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이 두 부모 밑에서 태어난 뭐가 있는 거야?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지금 뭐에 걸려 있냐면 이제 부모하고 다른 어떤 뭐 예를 들면 열성인 어떤 유전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유전병에 걸려 있으면 부모한테 없던 거를 이 자식이 가졌기 때문에 이 자식은 병 걸린 유전자를 몇 개를 갖고 있다? 딸이 그치 병 걸린 유전자를 두 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병 걸린 유전자를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병 걸려져 있는 두 개 유전자는 각각 부모로부터 뭐 한다? 하나씩 물려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빠가 딸한테 이제 무슨 염색체를 준 거야? 그치? 자기가 갖고 있는 X 염색체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도 자기가 갖고 있는 뭘 줬다? X 염색체를 딸한테 뭐 하는 거야?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아빠가 XY라는 성염색체에 뭐가 있으면 이 유전병 유전자가 있었다라고 치면 어차피 지금 X하고 Y상으로 봤을 때 X 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거지 Y 염색체는 어떤 유전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빠는 X 염색체상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병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놓고 하면 이 아빠는 뭐가 돼야 돼? 이 아빠는 만약에 성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치면 병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병이 걸리지 않는 걸로 봤을 땐, 이거는 성염색체 말고 상염색체 이 유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뭐하다? 가능성이 매우 크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성인지 상인지.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계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뭘 찾는 거냐면 유전자형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설명한 게 어떤 A라고 하는 유전자와 스몰 a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뭐 한다? 뭔가 병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계도에 있는 사람의 이제 뭘 보고 표현형을 보고 우리가 뭘 유추하는 거냐면 어떤 유전자형을 갖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혹은 반대로 하면 뭘 보고 유전자형을 보고 다시 표현형이 어떤 거냐. 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가계도 조사에서는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뭐 하냐면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찾으면 거기서 다시 태어난 자손이 어떤 특정 확률을 형질을 이제 얼마만큼의 확률로 갖냐 이런 것도 이제 또 물어볼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의 첫 번째 이제 가계도 조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타 잡다부리한 집단 조사나 쌍둥이 연구 있는데 이제 하나 정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쌍둥이 혹은 이제 쌍생아 연구다라고 해서 이 연구를 하는 거의 주 목적은 어떤 형질이 유전하고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유전과 환경적인 요소 중에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냐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게 쌍둥이 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자 몇 개냐면 정자 한 개랑 무조건 그냥 난자보다 난자 한 개예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 보면 이렇게 생긴 정자랑 이렇게 생긴 난자랑 뭐해서 합쳐져서 뭘 만들었는데 수정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정란. 그럼 이제 그 수정란 안에는 아빠에 있는 염색체랑 그 다음에 엄마에 있는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란이 되는데 이 수정란이 뭘 하냐 하면 중학교 때 이제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난할이라고 하는 매우 빠른 이제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세포가 몇 개로 되는 거야? 하나의 세포가 이제 두 개로 되는데 그 두 개로 되는 그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얘네들이 정상적인 경우 먼저 얘기 드리면 정상적인 경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뭐 되지 않는다?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로 나눠지긴 하는 건데 두 세포가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막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일란성 쌍둥이가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초기 난화에서 이제 첫 번째 수정란에서 뭐가 될 때, 이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우연히 이 두 개가 뭐 하는 거다? 우연히 이 두 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란성 쌍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유전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뭐 하냐면 완전히 동일하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란성 쌍둥이는 그냥 정자가 몇 개고 두 개고 난자가 몇 개다? 난자가 두 개여서 각각 따로따로 뭐 하는 거냐면 수정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태어난다는 의미밖에 없지 실제로 유전적으로 봤을 땐 그냥 뭐하다? 그냥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봤을 때 동일성이 뭐하다? 동일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떤 식으로 연구하냐고 쳤을 때 이런 거죠.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를 뭐한다? 어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제 키워보는 거예요. 뭐 인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서
초기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제 둘이 헤어졌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뭐 만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른 환경에 놓았을 때 어떤 이제 형질의 차이가 있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일란성 쌍둥이라는 건 유전적으로 봤을 때 뭐 하진 않는데 동일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뭐하다? 얘는 이제 환경적 요소가 뭐하다? 똑같죠. 그죠? 동일한 환경 요소. 그러니까 형이랑 동생이랑은 다른 거잖아. 왜? 동생이 태어날 땐 집이 잘 살 수도 있는데 형이 태어날 때는 집이 그지같이 못 살면 환경적 요소가 뭐한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어떤 개체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다른 환경에서 키워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다르지만 뭐야? 환경이 동일한 개체들을 키웠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쌍둥이를 갖고 연구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우게 될 이제 사람의 유전을 좀 이제 분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분류해드리면 일단 크게 봤을 때 두 개죠, 두 개 이렇게 크게 보면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크게 두 개 있고, 다시 거기 안에 몇 개씩 있냐면 두 개씩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었을 때 그 대립 유전자의 쌍의 뭐다? 쌍의 수. 알겠죠? 대립 유전자의 쌍의 수여서 그 쌍의 수가 무조건 뭐다? 무조건 한 쌍에 의해서. 알겠죠? 한 쌍. 한 쌍. 그래서 무조건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뭐냐면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그림상에서 내가 지금 표현했을 때 여기가 라지 A고 여기가 스몰 A였을 때 요 뭐에 의해서 요 한 쌍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어떤 형질이 결정되고, 여기가 라지 B고 여기가 스몰 B였다고 쳤을 때 얘도 뭐에 의해서 이 한 쌍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결정이 되는. 근데 이 옆에 있는 케이스는 이게 뭐 대표적으로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혈액형, 혈액형. 그럼 혈액형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표시한 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가 A, B 뭐야? O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뭐야? A, B, O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몇 쌍에 의해서, 그치? 요 부분에 있는 한 쌍에 의해서 어쨌든 뭐가 결정이 된다?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 관계에서 뭐 중간 유전도 있고 우열의 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성립을 하겠지만 한 쌍에 의해서만 형질이 결정되는 걸 보통 단일인자 유전이다.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오죠. 지금 우리가 배운 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어떤 하나의 형질이 있는데 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뭐하다? 매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뭐 A도 써놨고 B도 써놨고 D도 써놨고 C도 써놨는데 이 전체가 뭐다?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한 가지의 뭐다? 한 가지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다 이렇게 불러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인자 유전이라고 배우게 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 피부색이에요, 피부색.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배울 텐데 그 피부색하고 관련진 거는 다인자죠.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배우는 거는 다 어디에 속하냐면 단일인자 유전에 속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대립 유전자 쌍의 수에서 구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의 뭐냐면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염색체의 종류. 그러니까 염색체의 종류니까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이냐 혹은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유전자가 있었을 때 그 A라는 유전자면 반드시 유전자는 뭐하니까 쌍을 이루는 거니까, 그렇죠? A라는 유전자가 있었을 때 그게 쌍을 이룬다고 치면 만약에 상염색체의 그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치면 남과 여를 봤을 때, 알겠죠? 남과 여를 봤을 때 반드시 유전자가 다 뭐를 이루고 있다? 다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남자건 그게 여자건 상관없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무조건 뭐한다? 무조건 다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거지. 쌍을.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전하는 양식이 남녀에 뭐가 없다? 남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 하는 거야?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만약에 이제 성염색체에서 유전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염색체는 편의상 그냥 X염색체로 국한시킬게요. 어차피 Y염색체에 있는 게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형질 결정 유전자가 성염색체인 뭐다? X염색체에 만약에 존재한다고 치면 먼저 여자를 보시면 여자는 성염색체의 존재에도 다 뭐한다? 다 쌍을 이루어요. 이렇게.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뭐야? 남자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의 어떤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치면 A 또는 뭐만 가질 수 있다? 스몰 a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편의상 대문자로 쓴 게 우성이고 소문자로 쓴 게 뭐 열성이었다고 쳐봐요. 알겠죠? 대문자로 쓴 게 우성이고 소문자로 쓴 게 열성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A, Y를 갖던가 뭐다? 스몰 a, Y를 가지면 어차피 이 Y란 염색체에 X염색체랑 대립된 유전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자는 A, Y면 무조건 그냥 표현형이 뭐고? A고. 스몰 a, Y면 무조건 표현형이 뭐예요? 스몰 a, Y.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근데 여자는 AA를 갖거나 A 스몰 a를 갖거나 스몰 A 이렇게 갖는 세 가지 타입이 있었다고 쳤을 때 스몰 a를 갖는 경우는 그냥 스몰 a로 나오고 라지 a를 갖는 경우는 라지 a로 나오는데 라지 A 스몰 a 갖는 경우도 뭘로 나오는 거야? 라지 a로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경우는 이 여자가 이거를 갖는지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남자 같은 경우하고 여자 같은 경우하고 성염색체 상에서 유전이 되면 분명히 남녀에 뭐가 생긴다? 남녀의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도 유전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게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랑 어떤 게 뭐야?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개념상으로 봤을 때 한 번씩 꼭 시도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유전자가 뭐 하는 거야? 유전자가 모든 게 다 뭐로? 쌍으로 존재하는 거랑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지 뭐야? 않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염색체에 존재하면 모든 유전자가 다 보다 쌍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성염색체에 존재하면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쌍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누가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지금 설명한 거 봤을 때? 그쵸? 지금 설명하는 거 봤을 때 누가 쌍을 이루지 않는 거냐면 남자가. 남자는 뭘 이루지 않냐면 만약에 성염색체에 존재하면 쌍을 이루지 않는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지금 설명한 이 쌍과 쌍이 아닌 요 개념을 이제 다룰 기회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뭐부터 다루는 거냐면, 단일인자 유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단일인자 유전은 이제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유전자가 이제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경우랑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먼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상염색체에서 유전이 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서 자 여기 빨간 볼트체로 성별에 따라서 뭐한다?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뭐하냐면 없어요. 상염색체. 그러니까 남녀를 뭐 할 수 없다. 남녀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요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혀말기, 귓볼, 뭐 눈꺼풀, 보조개, 뭐 엄지 모양, 뭐 머리카락 모양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보다 상염색체에서 존재하는 이제 유전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상염색체에 관한 이제 문제들을 푸는 경우는 여기도 써 있지만 아래에 써 있는 요 얘들이 멘델의 유전 법칙인 이제 우열의 원리를 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을 때 뭐 콩 갖고 교배하는 실험을 해본 것처럼 우열의 원리를 따르고 뭐 분리의 법칙도 뭐 하는 거야? 분리의 법칙도 따르기 때문에 그 방식에 의해서 유전을 뭐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실제 문제들인 대부분 가상의 형질을 언급한다. 여기 있는 뭐 혀말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상의 형질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맨델의 법칙이 뭐 할 수 있냐면 맨델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맨델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뭐냐면 중간 유전의 개념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 유전이라는 건 우열의 관계가 뭐 하는 거야?
불분명한 경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중간 유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중간 유전이 되는 건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가지 대립형제에서 결정돼서 보편적으로는 우열의 원리가 뭐 하는데 성립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 이제 자료 해석에서 다음은 귓불 유전자에 대한 어느 집안의 가계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 여기다 써놓은 게 뭐냐면 항상 뭐다? 항상 쌍으로. 자, 항상 쌍으로라는 거 의미가 뭐냐면 상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이제 존재한다고 치면 그게 뭐에 상관없이 그렇지 남녀 구분에 상관없이 항상 유전자는 뭐한다? 쌍으로 존재한다. 이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얘네들의 유전자를 결국은 뭐 하게 되면 모두 다 분석하게 되면 얘네들은 다 뭘 이루냐면 다 쌍을 이룬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계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배울 때 보면은 절대로 가계도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화학으로 치면 거의 화학 1단원에서 뭐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의 풀이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랑 똑같이 유전 문제도 엄청나게 복잡한 가계도들이 등장을 하면 그 가계도를 보고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걸 뽑아내는 게 이제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일단 가계도를 이렇게 가만히 잘 보셨을 때 누가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부분. 자, 요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왜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지금 보면 라하고 마는 약간 좀 색깔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하고 마는 둘 다 뭐냐면 둘 다 분리형인 남자예요. 분리형인 남녀지. 남자면 아니겠지.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겠죠. 그래서 분리형인 남녀가 있었을 때 거기서 태어나는 자손 4가 나왔는데 그 4가 이제 뭐가 됐냐면 분리형에서 뭐야? 부착형인 뭐가 나왔다? 부착형이 이제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미 상염색체라고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상성을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부모한테 뭐 한 게 나왔다?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뭐 하는 거야? 없던 형질이 얘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아,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태어났으니까 결국 이건 뭐다? 이건 열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죠? 다시 이렇게 보시면 라하고 마는 이제 뭔데? 분리형인데 거기서 뭐가 태어나니까 4라고 하는 이제 부착형이 태어났으니까 부모한테 없던 뭐가 태어났으니까 부착형인 4가 태어났으니까 부모한테 없던 게 나오니까 그 없던 게 뭐가 되는 거야? 없던 게 열성이 되는 거죠. 그죠? 우열의 원리니까. 그래서 분리형인 누구랑 분리형인 라와 어디 사이에서 마 사이에서 부착형이 뭐가 태어났으니까 4가 태어났으므로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는 이제 우성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우성의 유전자를 편의상 이제 라지라고 쓰고 부착형 유전자는 이제 스몰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유전자형이 확실한 것부터 찾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유전자형이 확실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열성이에요, 열성. 그렇죠? 열성은 이제 항상 뭐로 존재하니까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려고 하면 열성은 순종이에요. 열성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니까 이제 대립 유전자가 서로 뭐하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결국 가계도상에서 봤을 때 얘가 열성이니까 얘는 스몰이를 가질 테고, 그죠? 얘도 열성이니까 얘도 스몰이를 가질 테고, 얘도 열성이니까 스몰이를 갖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나하고 다하고 사는 열성 순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성인 경우에 이제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뭐 하는 거야? 파악을 한다 이거야. 그쵸? 우성인 경우에 순종인지 잡종인지 파악하냐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라하고 마를 봐봐. 그럼 라하고 마를 보면 이제 두 부모가 어쨌든 뭐야?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우성으로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우성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 열성이 뭐가 나온 거야? 열성인 자손이 나온 거야. 그럼 부모가 뭐였을 때? 부모가 우성 순종으로 보였는데 거기서 열성 자손이 나왔다는 건 부모는 뭐다? 그치. 부모는 잡종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말이 표현이 약간 잡종이라 하면 좀 이상하다 치면 부모는 뭐 헤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근데 뭐 잡종이라고 하나 헤테로라고 하나 읽기는 다 이상하니까. 그래서 우성인 부모 밑에서 열성인 자손이 태어나면 부모는 뭐다? 부모는 이제 유전적으로 봤을 때 잡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파악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라하고 마는 이제 뭐겠어? 둘 다 라지 스몰 1 갖고 얘도 라지 스몰 2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을 수 있는 게 가하고 뭐야? 가하고 다잖아. 그치? 가하고 다. 그럼 가하고 다니까 가는 다를 봤을 때 다가 이제 뭐가 나오니까 스몰이 스몰이잖아. 그럼 스몰이 스몰이면 둘 다의 대립 유전자는 각각 부모에서 하나씩 뭐 하는 거야? 받으니까 반드시 얘는 뭘 갖는 거야? 스몰 2를 갖는 거죠. 근데 얘는 뭐로 나왔으니까 우성인 형질, 분리형으로 나왔으니까 뭘 갖는다? 라지 2를 갖는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분리형인 라하고 아니 가는 다에게 열성 유전자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형이 뭐로 나오냐면 이제 라지 스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마는 이제 뭐 하냐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분리형이 뭐냐 하면 바예요, 바. 자, 분리형인 발은 자, 요 가계도를 좀 보세요. 요 가계도를 봤을 때 부모가 각각 라지 스몰이라는 생세포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만들었을 때 거기서 자손이 태어났을 때 자손의 이제 경우의 수가 라지 2를 갖는 경우, 라지 스몰1을 갖는 경우, 라지 스몰1 갖는 경우, 스몰2 스몰1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렇죠? 4개가 되겠죠. 근데 그 4개 중에 이 바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 뭐라고 확정이야? 그렇지? 이미 뭐라고 확정이다? 분리형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분리형이다. 그럼 이제 분리형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을 때 얘는 그러니까 결국엔 유전자로 봤을 때는 라지 스몰이, 라지 스몰이야 이 세 개의 유전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똑같으니까 종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거 중에 뭔가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일 수도 있고 순종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그치? 잡종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순종일 확률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체를 뭐 하는 거야? 전체를 다 잡아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얘는 이미 바라는 거는 뭐야? 분리형이라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분리형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스몰이 아니는 거니까 요걸 배제한 상태에서 여기서만 뭐 해야 돼? 여기서만 찾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순종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인 거고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잡종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 생각했을 때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나는 뭐 예를 들면 자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손 중에 유전자로 봤을 때 뭐 라지 2를 가질 확률이 얼마예요? 혹은 뭐 라지 스몰 2를 가질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다 물어보니까 4분의 뭐야? 4분의 1에 혹은 4분의 몇이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미 바가 뭐이니까 분리형인 거죠. 그죠? 그럼 그 분리형인 경우에 걔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뭐냐라고 했으니까는 이 분리형이 나오는 요 경우에서 뭐 하는 거야? 생각만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인자, 상염색체에서 단일인자 유전하는 또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두 번째, 세 가지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경우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뭐라고 보냐면, 복대립 유전에서 이제 혈액형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혈액형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열 관계상으로 봤을 때 A하고 B는 이제 우열 관계가 뭐 하는 거고 없고 O는 뭐에 비해서 A, B에서는 뭐다? 열성이다.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그럼 A하고 B는 무슨 관계요?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공우성. 그러니까 공우성의 개념이 뭐냐면 공동우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A하고 B가 공동우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그 염색체 A란 유전자랑 뭘 가지면 B란 유전자를 가지면 이 유전자에서 어떤 특정한 형질이 뭐가 되는 거야? 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특정한 형질이 발현이 되는 게 어디에서 발현이 되냐 하면 어디서? 자, 3단 할 때 배웠죠?
어디에서 발현이 되냐면 이 적혈구의 뭐다? 적혈구의 표면이에요. 그래서 A하고 B는 공우성 관계이기 때문에 적혈구 표면을 보면 A의 형질이랑 뭐다? B의 표현형이 뭐한다? 이렇게 두 개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공우성 관계는 공동으로 우성 관계이기 때문에 두 표현형이 뭐한다? 다 나타난다. 아셨죠? 근데 이걸 왜 따로 이렇게 뽑아 썼냐 하면 앞에 있는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그 대림전자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다? 한 쌍이에요, 한 쌍. 그치? 뭐 라지 A, 스몰 a, 뭐 라지 B, 스몰 b 이렇게 해서 한 쌍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대립 유전자가 뭐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많죠. A, B, O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복대립, 대립 유전자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복대립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다루는 거하고 유전하는 양상은 이제 단일 인자 유전이 좀 분명히 맞는데 단일 인자 유전이 분명히 맞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대립 유전자가 뭐하기 때문에 종류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빼서 이제 복대립 유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A형, B형, AB형, O형이 있었을 때 그놈들의 표현형 말고 유전자형을 나타내면 우열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혈액형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AB형이나 O형은 뭐 한다? AB형이나 O형은 그냥 푸시면 돼요. 그냥 푸시면 된다는 게 뭐냐면 그냥 표현형을 보면 뭐 하는 거야? 바로 유전자형을 알고 표현형을 보면 바로 뭐 하는 거야? 바로 유전자형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A형 또는 B형이 나오면 걔네 유전자형이 요거나 요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냐 잡종이냐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계도로 보시면서 잘 찾아야 되겠죠.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자료, 혈액형하고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설명한 걸 다시 연습을 좀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유전자형을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하는 거냐면 유전자형은 뭐 한 것부터 찾는 거냐면 확실한 것부터 찾는 거예요. 확실한 것부터. 자, 그래서 유전자형은 이제 확실한 것부터 찾는 거니까 혈액형 문제에서 확실한 유전자는 조금 전에 봤듯이 뭐하고 뭐다? A, B형하고 뭐예요? A, B형하고 O형이에요. 그래서 A, B형하고 O형은 유전자형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계도를 쭉 보셨을 때 여기 뭐가 있고 4번에 A, B형이 있고 여기 6번에 또 뭐가 있어? O형이 있으니까 얘는 바로 A, B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6번은 뭐다? O, O다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 혈액형인 A, B가 뭐다?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성인 경우는 뭘 파악해야 돼? 순종인지 잡종인지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근데 순종인지 잡종인지 파악할 때 이제 팁이 있는 거지, 팁이. 그래서 일종의 팁이 자손이 뭐가 있다? O형이 있다. 이렇게. 그럼 자손이 O형이 있다는 건 앞에서 설명을 치면 이제 열성 순종이 되는 거잖아. O형, 혈액형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럼 자손 중에 O형이 있다라는 건 부모는 무조건 뭐다? 부모는 무조건 잡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혈액형이 뭐가 되고 얘는 혈액형이 AO가 되고 얘는 혈액형이 뭐가 된다? BO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손과 부모의 혈액형의 표현형이 다른 경우는 둘 다 잡종이다. 그러니까는 이런 케이스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A, B나 O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A, B와 A형, B형과 B형과 A형 이런 것들의 관계를 뭐 하는 거야? 네, 물어본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혈액형이 A형하고 B형의 혈액형이 뭐야? 반대인 거잖아. 그럼 혈액형이 이제 서로 반대였을 때 만약에 얘가 이 B가 혹은 여기에 뭐가 B가 뭐라고 하면 B라고 하면 절대로 거기서 뭐가 못 나와? A형인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B형인데 거기서 그 부모와 혈액형이 반대인 A형이 나와. 혹은 부모가 A형인데 그거 혈액형이 반대인 B형이 나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B형, A형의 혈액형들은 다 뭐다? BO나 뭐다? AO. BO나 뭐가 된다? AO다. 이렇게 바로 뭐 한다? 바로 판단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손과 부모의 혈액형의 표현이 다를 경우에는 둘 다 뭐다? 둘 다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8번이 나왔어. 8번이. 그럼 8번이 나왔으면 8번은 그 8번의 부모 3번이 혈액형이 뭐고? B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뭐니까 A, B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뭐
8번의 B형이라는 B형 확정이죠. B형이라는 사람은 갖고 줄 수 있는 유전자를 치면 유전자는 모두 가질 수 있고 BB도 가질 수 있고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렇지. BO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BB도 가질 수 있고 BO.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8번이라는 요 남성은 B형은 분명히 맞는데 BB 혹은 뭐가 된다? BO의 유전자형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순종일 확률을 보았으니까 이미 B형이라고 확정 지었으니까 거기서 봤을 때 순종일 확률은 얼마고? 2분의 1이고 잡종일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점검, 여기 오타 났어요. 좀 바꿔놓으세요. 복대랍이 아니고 복대립이에요. 자, 플러스 항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부모하고 표현형이 다른 자손이 한 부모 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봤어. 자, 부모가 그냥 뭐야? 뭐 정상이야.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건 뭐 색이 안 칠해놨죠, 지금. 그럼 어떤 부모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거기서 봤을 때 뭐가 나왔어? 얘가 나왔어. 그럼 얘는 그냥 부모랑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근데 얘가 나왔어. 그럼 얘는 부모랑 뭐 한 거야?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럼 자손이 하나는 부모랑 똑같고 하나는 부모랑 뭐 한 거야? 달라. 그럼 여기까진 괜찮아. 근데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야? 부모랑 또 다른 게 뭐 한 거야? 또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부모랑 다른 게 두 가지보다 두 가지 이상이 나오는 경우 케이스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나오는 경우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게 복대림 유전이 아닐까? 그 문제에서 분명히 보시면 만약에 복대림 유전자라고 하면 그 유전이라고 하면 대림 유전자의 종류가 좀 많겠죠. 아니면 뭐일 수도 있냐면 중간 유전일 수 있어요. 중간 유전. 그러니까 중간 유전이라는 건 부모하고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뭐 라지 A, 스몰 A를 갖고 얘가 라지 A, 스몰 A를 가졌어. 근데 얘는 뭐 라지 A, 라지 A를 가졌는데 얘는 뭐 스몰 A, 스몰 A를 가졌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뭐야? 얘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가져. 그럼 이제 우열 관계가 확실하면은 얘하고 뭐하게 나와야 돼? 그치?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 사이, 라지 A랑 스몰 A 사이에 뭐야?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잖아. 그러면 자손의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올 수 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고, 뭐야?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자손이 있는데 부모가 뭐 라지 스몰 A였다고 치면 여기서 뭐 이게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야. 그치? 뭐 이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부모랑 완전 생판 뭐 한 게 나오는 거야? 다른 게 몇 가지 이상 나오면 두 가지 이상 나오면 그거는 복대림 유전 혹은 중간 유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까지 합해서 만약에 좀 더 확장시키면 어디까지 또 끌고 갈 수 있냐면 다인자 유전까지 또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문제에서는 복대림 유전이냐 혹은 뭐 중간 유전이냐 다인자 유전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보기들이 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노파심에 넣어놓은 건데 그냥 복대림 유전하고 중간 유전을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구분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집어넣은 거여서 아까 이제 여기 설명했을 때 복대림 유전이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액형이니까 그죠? 그럼 혈액형은 A, B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뭐야? 뾰족한 거하고 둥그런 두 유전자가 뭐 하는 거야? 동시에 다 발현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A, B 유전자에 만약에 뭐가 없다? 우열 관계가 없어서 공우성 관계가 아니고 얘네들이 뭐다? 얘네들이 만약에 중간 유전이다라고 하면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했을 때는 이 세모랑 네모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세모하고 네모에 중간적인 형태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 유전이랑 모는 중간 유전이랑 이제 복대림 유전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나와요. 그래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이제 빈도수가 뭐냐면 빈도수가 달라지는 걸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람의 성염색체는 모두 있고, 그렇지? X염색체도 있고 모두 있어. Y염색체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X염색체상에서 유전이 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성 유전 이렇게 불러요. X염색체상에서 유전이 되는 걸. 그리고
Y 염색체상에서 유전이 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성 유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반성 유전은 뭐냐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 염색체의 절반은 뭐야? 그지? X 염색체지.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상으로 봤을 때 절반은 어쨌든 X 염색체니까 그 절반의 X 염색체에서 유전이 되는 걸 반성 유전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Y 염색체에 존재하는 걸 한성 유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한성이니까 뭐야? 한쪽 성에만 뭐 한다? 그치? 한쪽 성에만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남자만 뭘 갖고 있어. 그죠? 남자만 Y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서만 일어나는 걸 이제 한성 유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X 염색체, 큰 게 X 염색체고 작은 게 뭐였을 때 Y 염색체였을 때 이 Y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었을 때 그 유전자하고 쌍을 이루는 뭐가 없는 거야. X 염색체에 특정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Y 염색체 상에서만 뭐 한다? 유전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한쪽 성에만 있는 거다라고 해서 한성 유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한성 유전도 있고 반성 유전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주로 다루는 거는 한성 유전이 아니고 이제 반성 유전만 다루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반성 유전, 그러니까 어디에도 X 염색체상에서도 유전이 됐을 때 그 어떤 특정한 유전병이 있을 때 그 유전병이 우성인 유전병일 수 있고 혹은 뭐냐면 열성인 유전병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뭐 하는 거야? 판별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열성 반성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X 염색체 상의 그 어떤 유전병이 뭐다? 우성으로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을 열성 반성 유전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때 이제 뭐가 있냐면 정록생명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적색과 녹색을 뭐 하는 거야?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형질로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성으로 유전된다는 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생명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명을 일으키는 유전자고 생명을 일으키지 않는 유전자가 있었을 때 생명을 일으키지 않는 유전자가 뭐고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고 생명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뭐다? 열성 유전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들아 이 그림상에서 봤더니 이거 보이지 이거? 보이죠 여기? 요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써 있는 숫자가 안 보이는 애들 있잖아 이게 지금. 그지? 이게 안 보이면 그게 뭐야? 그게 정록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써 있는 지금 숫자. 몇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정록 생명이다라고 해서 이제 정록 생명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상은 X 염색체네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인 경우는 이제 X 뭐다? X 다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저딴 걸 써봤자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저런 표현은. 그래서 요새는 항상 뭐냐면 이렇게 정병 이런 식으로 그냥 써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쌍을 짓게 해서 정병을 해서 이제 파악하는 다른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본 수업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거 기준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여서 X 염색체 상의 정상이면 그냥 X라고 쓰고 생명이면 X보다 X 다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좀 꺼름직하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정상은 X에 뭐 예를 들면 R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생명은 X에 뭐 스몰 R을 갖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 저걸 더 좋아하지 저렇게 쓰는 걸. 자, 그래서 이제 우열의 관계가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여기 박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이게 왜 박스를 쳐놨냐 하면 이 가계도를 뭐 할 때 가계도를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 그 가계도를 분석할 때 그러니까 성염색체 유전일 때 남자하고 뭐다? 남자하고 여자 생명은 뭐 하는 거야? 표현형을 보면 무조건 뭐 한다? 유전자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남자는 그냥 Y 염색체에다 X 염색체를 뭐야?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X가 정상이면 그냥 정상이고 X 다시 보면 생명이면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냐면 남자는 뭐 한다? 무조건 이제 유전자형을 바로 알 수 있다. 표현형을 보고. 근데 여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가 만약에 뭐인 경우면 여자가 생명이면 X다 X다. 혹은 뭐 X의 스몰아 X의 스몰하니까 여자가 생명이면 무조건 뭐 한다? 생명인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문제냐면 여자 중에 뭐로 보이는 애들이 정상으로 보이는 애들이. 알겠죠?
정상으로 보이는 애들이 그냥 XX 가져서 모일 수도 있고, 그냥 순종일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X에 X 닷, 그러니까 라지 R 뭘 갖는 거야? 라지 R, 스몰 R을 가져서 뭐 하는 거야? 잡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생물학에서 이렇게 어떤 열성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보인자다. 혹은 어떤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보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얘네는 여성 같은 경우가 뭐로 보이면 정상으로 보이면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가계도를 통해서 뭐 해야 돼? 가계도를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 요는 뭐냐 하면 열성 반성 유전 되는 경우는 남자는 뭐 할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고 여자는 뭐다? 생매. 그러니까 열성 순종인 경우면 바로 할 수 있고 여자인 경우가 뭐로 표현이 되면 우성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또 다른 예가 나와 있는 게 이제 혈우병인데 혈우병은 어차피 생명이랑 개념은 똑같은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어요. 여자가 만약에 이제 혈우병 유전자를 뭐 하는 거야? X닷 X닷에서 이렇게 동시에 갖게 되면 그 엄마 뱃속에서 발생 중에 대부분 뭐 한다? 대부분 사망을 치사한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태어날 가능성이 뭐하다?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뭘 해보냐면 정리를 해보는 거여서 만약에 뭐라고 치면 열성 반성 유전이다라고 하면 그 열성 반성 유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일반화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출현하는 비율이 뭐하다? 뭐 당연히 높겠죠. 왜냐면 걸리고 안 걸리니까 확률로 봤을 때 이제 걸릴 확률이 얼마야? 이제 50%겠지.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정상 뭐야? 치사 혹은 병 이렇게 되니까는 확률로 봤을 때는 3분의 2가 정상이고 그지? 3분의 1이 뭐야? 병.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출현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문제 푸시면 이걸 써먹을 일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개. 요 세 개는 이제 어머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반드시 유전병이다라고 하는 게, 자, 요 가계도를 보세요. 요 가계도를 봤을 때 엄마가 예를 들면 이제 뭐에 걸렸어? 이렇게 생명에 걸렸다고 쳐봐요. 알겠죠? 그럼 엄마가 생명에 걸렸다고 치면 지금 우리 열성 뭐 하는 거니까? 열성 반성 유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열성 반성 유전을 한다는 거는 엄마가 무슨 유전자를? 그렇지. 병 유전자를 몇 개 갖는 거야? 2개 갖는 거예요. 성염색체상에. 그지? 그 다음에 이제 Y가 있는데 아빠는 뭐냐면 아빠는 정상이었던 거죠. 그럼 아빠는 이제 정상 유전자인 거지.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아들이 태어난다고 쳐봐요. 그럼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아빠는 무조건 아들들한테는 다 뭘 줘야 돼? 그지? Y 염색체밖에 못 주는 거야. Y 염색체. 근데 엄마가 주는 게 뭐야? X 염색체잖아. 근데 엄마가 뭐야? 병이지. 열성 순종이니까.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 뭐가 돼야 되겠어? 그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 병에 뭐 한다? 병에 걸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반드시 유전병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딸이 유전병. 자, 딸이 유전병이래. 자, 그럼 요 가계도에서 자, 딸이 유전병이다. 이렇게. 그럼 딸이 유전병에 걸렸어. 딸이 유전병에 걸렸는데 지금 열성 뭐야? 그치? 열성 반성 유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딸이니까 아빠한테서 뭘 받고 X 염색체를 받고 엄마한테서 뭘 받았어? X 염색체를 받았어. 근데 아빠는 X 뭐야? XY란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럼 아빠가 이 X 염색체 상에서 딸한테 뭘 줬다는 거야? 병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뭐 하는 거야? 준 거죠. 그럼 반드시 아빠도 뭐 해야 돼? 아빠도 병에 걸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뭐야? 그래야지만 딸이 뭐였을 때? 딸이 유전병이었을 때 아버지는 반드시 유전병. 뭐 요 논리가 뭐 하는 거야? 성립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할 때 아빠가 뭐 한 거야? 아빠가 정상이야. 그럼 아빠가 정상이라는 건 XY 중에 X 염색체 뭐야? 정상 유전자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거기서 태어나는 뭐가 있어? 딸이 있잖아. 그럼 딸은 아빠한테 무조건 아니 아빠한테 딸은 무조건 뭘 받는 거야? 정상인 우성 유전자를 받는 거야. 엄마한테 뭘 받든지 뭐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정상이면 딸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정상으로 태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열성 반선 유전하면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가계도 해석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계도가 되게 복잡하잖아. 막 이렇게. 그럼 가계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어떤 특정한 부분을 딱 봤는데 그 특정한 부분에서 지금 설명한 게 뭐야? 성립을 한다고 해도 함부로 그거 갖고 무조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부분도 뭐 하는 거야? 가계도의 다른 부분도 예를 들면 조금씩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너무 함부로 되게 조그만 부분을 보고 뭘 시키면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결론이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게 X 염색체상에서 뭐 하는 거야? 열성으로 유전되는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우성 반성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할 때 이제 피부 얼룩증이다라는 게 있는데, 우성 반성 유전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병 유전자가 뭘로 작동을 하는 거다? 그렇죠. 우성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우성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남자를 딱 보시면 남자는 피부 얼룩증인 사람이랑 정상인 사람 두 케이스밖에 없잖아. 근데 어차피 이것도 또 역시 어디에서? 그치, X염색체상에서 유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뭘 보면, 표현형을 보면 뭘 바로 안다? 유전자형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요게 문제죠. 피부 얼룩증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그 얼룩증인 유전자를 두 개를 갖는지, 아니면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얼룩증인지 뭐 할 수 없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다? 얘는 요거는 알 수 있겠지. 요거. 그죠? 정상인 여자. 이렇게. 그래서 우성으로 보이는 경우는 정상의 표현형을 갖고 있는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열성 순종이 되기 때문에 정상인 여자를 갖고 우리가 유전자형 확실히 뭐 할 수 있다? 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좀 다른 거야? 앞에서 설명한 열성 반성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구나. 열성 우성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이점을 보시면 일단 남자보단 여자에게서 출현 비율이 뭐하다? 이제 올라갔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치? 3분의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형질이 나타난대. 그럼 아버지가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까랑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뭐였어? 유전병을 앓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뭐 한다? 딸이 유전병이야. 요런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아버지가 형질 나타내면 딸도 반드시 형질 나타내는 게 아빠가 이제 X염색 체상에 병이 걸려있는 우성 유전자를 딸한테 뭐 했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걸 가져도 딸은 무조건 뭐야? 그 병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요 부분만 이렇게 봤어. 그때 뭐야? 아빠가 지금 병이니까 딸도 무조건 병이네?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여기 가계도를 봤더니 요 아빠가 병에 걸렸는데 예를 들면 요 딸이 뭐하다? 멀쩡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 부분을 보고 이거네? 라고 뭐한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이면 다른 부분을 봤을 때도 그런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하는 거다?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아들에게 형질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에게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아들이 하는 거 아빠한테 뭘 받는 거야? 그치? Y를 받는 거잖아. 그럼 엄마한테 뭘 받는 거야? 그죠? 엄마한테 X염색체를 받아서 얘가 지금 뭐야? 우성의 유전병에 걸린 거잖아. 그럼 반드시 아들에게 형질이 나타나면 어머니도 뭐 해야 돼? 어머니도 그 형질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뭐 한다? 그걸 보고 이건 우성 반성 유전이구나.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봤을 때 어머니한테 형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들에게도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뭐야?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지금 봤을 때 요 두 개의 조건이 뭐냐면 남자가 뭐이면 남자가 유전병이면 여자가 뭐 한다는 거야? 여자가 유전병에 걸릴 가능성이 뭐야? 크다는 거예요. 일종의 명제잖아. 뭐다? P면 Q라는 어떤 명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럼 그랬을 때 요게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이거에 뭐야? 뭐라 해야 돼? 대우명제? 그게 이제 성립해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형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들에게도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라고 치면 너무
당연스럽게 성립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열성 반성 유전이랑 우성 반성 유전의 어떤 되게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미지의 가계도를 이제 우리가 결국은 분석하는 거여서 그 지금 설명한 거 알았지? 지금 설명한 것들을 쭉 한번 뭐 하는 거야? 정리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지의 가계도 분석할 때 첫 번째 1단계 뭘 파악하고 우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뭘 파악하고 성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전자형을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있어서 일단 우열을 파악할 때 쓰는 방법이 뭐 아까 얘기했던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자손에게서 갑자기 나타나면 뭐 한다? 그거는 이제 열성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상에 존재하건 그 유전자가 성에 존재하건 한 다음 시간쯤에 배우게 될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도 1번의 케이스는 뭐 하냐면 이제 항상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타나면 열성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쉬운 문제들은 대부분 이 조건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를 내지만 이따가도 뒤에 이제 문제를 실어놨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 경우를 갖고 문제를 막 풀어서 내는 경우는 내신은 낼 수 있는데 수능 문제에서는 뭐 저걸 갖고 학생들한테 우열을 판별하는 문제는 잘 안 내요. 왜? 너무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유전자형이 순종인 부모에서 태어난 뭐냐면 딸이에요. 태어난 딸. 그래서 딸은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건 성염색체 있건. 그러니까 왜 상성을 왜 구분 안 하냐면 여성은 성염색체나 상염색체가 다 뭐하기 때문에 다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쌍을. 그치? 남성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형이 순종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손 중에 딸은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하건 성염색체에 존재하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이형접합인데, 그죠? 이형접합인데 그 이형접합자의 표현형은 무조건 뭘 따라가냐면 우성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화살표 표현해서 이 네 번째 케이스를 잘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 단 1과 2는 각각 뭐야? 정상 유전자랑 유전병 유전자 중에 뭐 하되 한 가지만 뭐 하는 거야?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한 가지만 갖고 있다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부모들이 뭐라는 거야? 그렇지. 부모들이 순종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들이 순종이라고 쳤을 때 거기서 태어나는 누구는 딸은 반드시 아빠하고 엄마한테 유전자를 뭐 하는 거야? 하나씩 물려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상염색체 있건 성염색체 있건 순종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딸은 무조건 뭐다? 유전자형을 잡종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잡종으로 가졌는데 누구를 따라갔어? 얘 유전자도 갖고 얘 유전자도 갔는데 누구 걸? 아빠의 유전자, 정상인 유전자를 따라간 거잖아. 아,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정상인 유전자가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유전병 유전자보다 뭐다? 우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찾는다? 이렇게 해서 우열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열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습에 나와 있는 뭐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이제 세 번째 케이스, 특히 1, 2번 케이스는 딱 이거잖아. 보자마자 부모한테 없어. 부모한테 없던 게 나와? 그럼 뭐야? 열성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2번의 방법을 이용해서도 뭐 한다? 쓸 수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뭘 파악하래? 이제 성상을 파악하라 라는데 1번은 이제 한성유전이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자한테서는 형질이 나타나거나 부자의 표현형이 다를 경우에 한성유전이 아니다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한성유전이라는 건 어디에 있으니까 Y염색체상에서 뭐 하는 거니까 유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자한테 절대 형질이 뭐 하는 거야? 나타날 수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한성유전이라는 건 Y염색체 유전이니까 반드시 부하고 자의 표현형이 뭐 해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그렇지? 그지?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아니면 뭐 하는 거야? 한성유전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 맞으면 이제 한성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배웠던 반성유전을 한다라고 치면 열성반성유전이면 요거 여유남녀 여자가 유전병이면 남자 유전병 혹은 남정 여정 그 다음에 우성 반성유전이면 남유 여유 혹은 뭐다 여정 남정 요 관계를 뭐 하는 거야? 요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써놨지만 뭐 하지 말아라
100% 확신은 하지 말아라. 그럴 가능성이 크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요 가게도 봐봐. 정상인 게 뭐 한 거야? 그치? 정상인 게 우성이고 요 병인 게 뭐 한 거야? 병인 게 열성이잖아, 지금. 그죠? 그럼 요 병인 게 열성인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보는 거야? 병이 열성이라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어디에서 유전된다고 치면 성염색체에서 유전이 된다고 치면 여유 남녀가 뭐 하니까? 그렇지. 여유 남녀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반드시 뭐 해야 돼? 요 가계도상에서. 요게 병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우열을 판단했을 때 얘는 어디에 있는 거다? 그렇지. 상염색상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상염색상에 있는 거니까 유전자형을 쓰면 자, 유전자형 무조건 뭘로 존재해야 돼? 상염색체 있으면. 그렇지. 쌍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쌍으로 존재하는데 자손이 뭐야? 열성이잖아. 그럼 열성은 무조건 뭐다? 순종이다. 그럼 열성 순종이면 부모는 무조건 뭐다? 잡종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기계적으로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딱딱딱딱 맞춰서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 연습 1번을 유전자를 A였다고 쳐봐. 그럼 얘는 뭐가 되고? 그치? 스몰 a 스몰 a고 얘는 뭐야? 순종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열성 순종이 되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뭐다? 얘는 무조건 잡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연습 두 번째를 봤더니, 부모한테 없던 게 나왔으니까 뭐야? 열성이잖아. 그지? 그럼 부모가 뭔데? 우성이란 말이야. 그럼 이랬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우성이었다고 쳤을 때, 우성 뭐야? 반성 유전이면 남유, 여유가 성립해야 되지. 그러니까 남자가 뭐면, 그치? 남자가 유전병이면 요 딸이 뭐야 돼? 반드시 유전병에 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걸리지 뭐 했어? 않았으니까 뭐 하는 조건이 우성 반성이라는 남유, 여유가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우열차지않고 어디에 존재한다?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럼 상염색체에 존재하면 유전자형은 무조건 뭐 한다? 쌍을 이루어야 되겠지. 그리고 열성이잖아, 얘가. 그럼 얘가 열성이니까 얘를 뭐로 놓으면 스몰 pp로 놓으면 얘네는 뭐야? 무조건 잡종이다.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자,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인 부모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르다. 자, 봐봐. 순종이야, 순종. 부모가 순종이란 말이야. 그럼 부모가 순종인데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봤을 때 우열은 뭐 했어? 우열은 이미 찾았죠. 왜? 정상이 병에 비해서 누굴 보고 알았다? 딸을 보고 알았단 말이야. 그지?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 얘는 이 유전자가 어디에 존재한다? 자, 상염색체상에서 존재한다고 쳐봐요. 그럼 상염색체상에서 존재하면 무조건 뭘 이뤄야 돼? 그치? 쌍을 이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종이 봄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의 표현형을 보려니까 상염색체 존재하면 쌍을 이루니까 자, 요 아빠의 유전자가 뭐가 되고 라지티가 되는 거고. 그쵸? 엄마의 유전자가 뭐가 돼야 돼? T'T'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쌍을 이루는 거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자손들도 다 뭘 이루어야 돼? 그치? 다 쌍을 이루어야 되겠지. 다 쌍을. 그럼 다 쌍을 이루니까 아들도 T의 T'고 딸도 뭐야? 딸도 T의 T'여야 돼. 이렇게. 어디에 있다고 치면? 그렇지. 상염색체상에 있다고 치면. 근데 여기서 봤더니 아들하고 딸의 표현형이 뭐야? 다른 거야. 그럼 결국 얘는 어디에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상염색체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예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자손이 동일한 유전병 유전자를 갖는데 자, 그럼 동일한 유전병. 자, 이거 뭐가 써있냐면 자, 일단 부모한테 없던 게 나왔으니까 뭐야? 뭐 열성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부모한테 없던 게 나왔으니까 열성을 했어. 내가 이렇게. 그럼 열성을 했었을 때 조건이 단 1과 2는 유전병 유전자를 몇 개씩 갖고 있대? 한 개씩 갖고 있대잖아. 그럼 얘네가 이제 뭘 하면 자,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쳐봐. 그럼 상염색체에 존재하면 반드시 유전자가 뭐 한다? 쌍을 이루잖아.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이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거거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1번이 뭘 갖고 있고 병을 갖고 있고 2번도 뭘 갖고 있어? 병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각각 한 개씩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한 개는 뭐란 얘기야? 그치? 나머지 한 개는 정상이란 얘기잖아. 쌍을 이루어야 되니까 상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정이고 얘도 뭐야? 정이죠. 이렇게. 그럼 결국 얘네들이 정병의 정병이니까 유전자형의 값이 서로 뭐 한 거야? 같잖아. 근데 뭐가 틀려? 표현형이 다르잖아. 그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서 존재하는 거다? 그렇지. 성염색체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요새는 성상을 파악하는 것들이 이제 1, 2번 케이스들을 쓰는 경우보다는 3, 4번의 케이스를 써서 파악하는 경우가 뭐하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파악이 되면 유전자형이 파악하게 되면은 상염색체 유전의 경우는 열성 동역 접합부터 개체를 표시하고 X염색체 유전의 경우는 유전자형이 확실한 누구부터 남자부터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게 일단은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을 뭐 하냐면 조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유전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라고 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3학년 때까지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되게 많아요.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게 맞냐 틀리냐가 되게 이제 의문이란 말이에요. 학생들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간이 지금은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만 대비하고 끝내는 건데 만약에 이제 생명을 내가 이제 이걸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복잡한 가계도를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분석을 하면서 속도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정말 구구단 같은 거 외우듯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게 해야지만 정확한 답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오늘 좀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를 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래서 두 개 정도만 연습을 해보는 거여서 첫 번째는 이제 매우 간단한 거여서 자, 가계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자, 이 빨간색 박스처럼 1번을 보세요. 부모가 다 무슨 색이었어? 파란색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부모가 유전병인 남자였는데 거기서 뭐가 태어났어? 정상인. 그러니까 부모랑 다른 표현형을 갖는 것들이 뭐한다? 태어났지. 그럼 결국 부모랑 다른 표현형을 갖는 걸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다? 우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열. 자, 그럼 우열을 판단했다고 쳤을 때 뭐가 우성인 거야? 그치? 유전병이라고 하는 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유전병이라는 게 이제 우성이다. 그럼 결국 얘는 우성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우성 유전병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성 유전병이다 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그치? 부모한테 뭐 한 거니까 부모한테 없던 게 나온 건데 그 없던 게 나온 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열성이니까 얘는 정상인 경우가 뭐야? 정상인 경우가 열성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열은 판단했는데 내가 이제 요걸 써보는 거예요. 이제 귀류법을. 그럼 이제 귀류법을 쓴다는 거는 귀류법을 쓴다는 거는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가정. 그래서 가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보냐면 가정은 항상 뭐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어디에 존재한다고? 자, 성염색체상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성염색체상에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성염색상에서 존재한다고 쳤을 때, 일단 우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뭘 써보는 거냐면 성염색체상에 존재한다고 해서 우성유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만약 얘가 성염색체에서 우성으로 유전이 된다라고 치면은 아까 봤듯이 남자가 뭐면 유전병이면 여자가 유전병인 경우가 뭐 하는 거야?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럼 결국 여기 가게도 봤을 때 여기를 내가 봤어 여기를 봤더니 남자가 유전병인데 여자가 유전병 걸리네? 이거 괜찮네. 그치? 근데 뭐 거꾸로 봤을 때 아들이 뭐야? 그럼 아들이 병이면 이 엄마가 뭐 해야 돼? 병에 걸려야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니? 여기서 봤을 때는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 관계로 보면 남자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남자가 유전병에 걸려 있으면 요 딸이 또 뭐 한다? 그치? 딸이 또 유전병에 걸려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뭘 쓴다고 치면 남녀여유라는 걸 쓴다고 치면 남녀여유를 쓴다고 치면 그 조건이 뭐 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조건이 맞지 않는 거니까 얘는 뭐다? 상에 존재하냐, 성에 존재하냐 라고 했을 때 뭐가 결론이 나은 거야? 그치. 상염색 세상에서 유전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뭐 하는 거야? 판단이 쓰는 거죠. 그럼 결국 상염색 세상에서 유전이 된다라는 게 판단이 쓰고 나면은 먼저 뭐부터 쫙 쓰고
그렇지. 열성의 유전자를 쭉 쓰고 그 다음에 뭐야? 우성의 유전자를 파악하는데 우성의 유전자는 뭘 쓰는 거냐면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다? 실제 시험 문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쭉 뭐 하는 거야? 정리해서 좀 써본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거랑 니은이라고 하는 두 개에 뭘 줬냐 하면 가계도상에서 뭐 정상인지 병인지를 쭉 줬고 그 다음에 DNA 뭘 줬다? DNA 상대량을 이렇게 쭉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나서 그러니까 왜냐면 요게 제일 요새 이제 핫한 추세니까 그걸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연습을 하는 거여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1, 2, 3, 4번을 내가 쭉 써놨는데 1, 2, 3, 4번에 이제 먼저 뭘 하냐면 이제 기억부터 한다고 쳐봐요. 기억. 왜냐면 여기 이제 요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요 A 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이 A 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뭐다? 요게 이제 기억병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어디에 먼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냐면 자, 상염색체상에 이제 존재한다고 쳐봐요. 그럼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가 뭐 하는 거야? 쌍을 이루는 거지. 그죠? 그럼 먼저 1번을 보시면 1번은 유전자가 A별을 가지니까 여자인데 A별을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 2번은 뭐야? 남자잖아. 근데 남자인데 뭐에 대해서는 기억병에 대해서는 뭐야? 정상이지. 근데 뭘 안 갖고 있어? A별 안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럼 A별 안 갖고 있으면 당연히 뭘 갖는 거야? AA를 갖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다? 3번은 또 기억에 대해서 뭐야? 정상의 여자니까 그냥 뭐야?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그치 AA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니까 A 뭘 갖고 있어? 별을 갖고 있으니까 A에 A별을 갖는다. 어디에 존재한다고 치면 자,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얘가 어디에 존재한다고 쳐봐? 성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쳐봐요. 그럼 성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치면은 1번하고 몇 번은 1번하고 3번은 뭐기 때문에 여자잖아, 여자. 그러니까 성에 있건 상에 있건 무조건 유전자형은 뭐하다? 똑같고 다만 누구만 남자만 그렇지? 남자만 상에 있으면 쌍을 이뤄서 AA의 A별인데 누구만 어, 성에 있게 되면 얘는 AY를 갖고 뭐 하는 거야? 얘는 A별 Y를 갖는다. 그래서 남자는 성에 존재하면 유전자가 뭐 한다?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셨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이제 뭘 찾아야 돼?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몇 번을 보시냐면 가계도상으로 봤을 때 6번을 보시면 6번 여자예요, 여자. 자, 6번의 여자를 보면은 6번의 여자는 1, 2번이 이런 타입을 갖거나 혹은 이런 타입을 가져도 알겠지? 위에 있는 타입을 갖거나 아래에 있으니까 상에 존재하거나 성에 존재하거나 알았지? 상에 존재하거나 성에 존재하거나 무조건 뭐다? 무조건 부모한테 A하고 뭘 받는 거야? A별을 받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약간 달라 보이지만 앞에서 설명한 거랑 봤을 때 뭐랑 똑같냐면 부모 둘이 뭐 한 거야? 부모 둘이 순종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A에. 그러니까 결국 한 유전자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부모 둘이 뭐다?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순종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6번인 누구는? 6번인 딸은 뭘 갖는 거야? 그렇지. A와 뭘 갖는 거야? A와 A별을 갖는 거예요. 그럼 A와 A별을 갖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잡종이 된다는 거죠. 잡종. 그지? 그럼 항상 잡종의 유전자 겉으로 들어가는 표현형이 결국 뭐야? 우성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결국 6번이 뭐야? 병에 걸렸네. 그럼 결국 이거는 병이 뭐에 비해서 정상인 거에 비해서 뭐가 된다? 우성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어요? 병이 정상인 거에서 우성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써보는 거야? 귀류법을 써보는 거야. 귀류법. 그럼 귀류법을 써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 4번의 남성이 뭐야? 성염색체 우성으로 뭐 한다고 치면 우성으로 유전된다라고 치면은 뭐 하는 거니까 요 8번이 뭐가 돼야 돼? 8번이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그 병에 걸려야 되겠지. 그죠?
그럼 반드시 그 병에 걸려야 되는데 뭐 하지 않는 걸로 봐서 걸리지 않는 걸로 봤을 때 뭐 하는 거냐면 성염색체 우성이란 조건이 뭐 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열을 내가 뭐 했는데 판별하고 그 우열을 판별하는 거 갖고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적용을 해봤는데 지금 4번이 우성 유전병인데 그게 성염색체상이 있다고 하면 8번은 뭐 하는 거야? 반드시 그 우성인 병 유전자를 뭐 해야 돼? 꼭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선. 그치? 그래서 그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자, 누구는 이 기억이라는 건 어디에 존재한다? 그렇지,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니은도 이제 이렇게 동일한 논리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지 뭐 하는 거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치면 1번은 B의 비별이고 2번도 뭐야? B의 비별. 그치? 그러면 1번도 B의 비별이고 2번도 B의 비별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한다고 치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치면 왜냐하면 둘 다 비별을 뭐 하는 거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비별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하나는 표현형이 뭐로 나오는 거고 하나는 정상으로 나오고 하나는 뭐야? 병으로 나오잖아. 그럼 벌써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치면 뭐 하는 거야? 조건에 맞지 않는 게 되겠죠. 그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치면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결국 이거만 놓고 봤을 때 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염색체에 존재하면 누가 그 1번이 유전자형을 봤을 때 뭘 갖는 거야? B와 뭘 갖는다? B와 B별을 동시에 갖는 거야. 그럼 B와 B별을 동시에 갖는데 뭘로 나타나니까? 1번이 정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B하고 B별 중에 누가 정상이 뭐다? 정상이 우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지? 그럼 결국 니은은 성염색체 뭐로 유전이 되는 거야? 성염색체 열성으로 뭐 하는 거다? 유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성염색체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 그럼 결국 성염색체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니은의 유전자형을 보면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누가 3번의 엄마잖아. 엄마가 뭐니까 유전병이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누가 아들이잖아. 여유 남녀가 되는 거니까 아들이 지금 뭐에 걸렸다? 유전병에 걸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제가 실제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앞에서 지금 계속 설명할 때 상에 존재할 때는 쌍으로 존재하고 성에 존재할 때는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조건이랑 그 다음에 부모를 놓고 봤을 때 부모의 유전자형이 순종인 경우랑 그치? 그 다음에 부모의 유전자형이 잡종으로 갖는 경우였을 때 상인 경우랑 성인 경우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뭐 하는 거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이제 가계도 문제를 풀 때 너네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결국 이렇게 유전자형을 놓고 찾는 것들을 실제로 봤을 때 뭐 하는 거야?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자료 분석하는 것들을 여러 번 뭐 한다? 여러 번 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은 이제 그 유전에 관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하냐면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인자 유전부터 이제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